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경계선 성격 구조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낸시 맥 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진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책에 있는 타이핑을 그대로 읽고 조금 짚어주는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계선 내담자들은 통합된 관찰자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초반부에 쓰여 있는데, 관찰자라는 말을 일반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아심리학이나 특히 여기서 낸시 맥 윌리엄스, 미국의 정신분석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찰자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경계선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상담자나 주변 사람들이 직면을 시켰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좀 적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아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치료 조건의 확립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제멋대로 하게 두는 것보다 제재를 가하고 경계를 확립해 주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맥 윌리엄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치료사들은 조금 더 제멋대로 하게 놔두고 조금 더 막 수용하고 지지적으로 하는 상담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계선 치료는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오히려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해서는 될 것과 안 될 것들을 그 한계를 만들어 주는 게, 그 한계가 이제 경계라는 게 되겠죠. 경계선 성격 구조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서 경계를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대조적 감정 상태에 대한 지적, 이런 파트가 있는데, 신경증 환자에게는 말을 적게 해도 되고 신경증 환자는 해석을 해줌으로써 인식이 확장됐다고 느낀다. 반면 경계선자에게 말을 너무 적게 하거나 무의식적 태도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되면 비난받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선 내담자는 자아의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한 무의식에 대한 해석보다는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의 그런 얕은 수준의 해석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시적인 방어 기제의 해석인데요. 과거에 억압된 기억이나 전이 패턴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상황만 해석해 주어야 한다. 경계선 환자의 방어는 원시 기제적인 투사적 동의시를 많이 사용한다. 자신 안에 나쁜 나라는 느낌을 치료자에게 투사하여서 던져버리고 자신은 그 나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치료자를 직접적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또 나쁘게 대하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심한 경계선자는 좀 치료자들에게 강력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만이라든지 하소연, 치료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어날 수 있지만, 웬만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경계선자는 치료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사적 동의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격이라고 하면 좀 과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정말 불친절하더라고요. 난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비싸게 견적을 내더라고요. 너무 불쾌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상담 장면에서 뜬금없이 외부인에 대한 스토리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한다는 건 대부분 분석과나 상담사에게 전이된 대체물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분석가나 상담사나 또 이런 전이 대상에 대해서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신경증자라면 상담사가 마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치 치과 의사가 저인 것 같군요. 제 마음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신경증자들은 보통은 얼굴이 잠시 붉어지거나 이렇게 전곡이 찔린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약간의 수치심이 들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더 깊은 무의식 영역의 말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자에게 똑같이 말하면, 아니 제가 그럼 돌려서 상담쌤을 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치과 의사에 대한 표현에 오히려 이제 상담사들은 지지를 해주면서 상담사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사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은 환자에게 슈퍼비전 받기. 이게 말은 어렵게 해놨는데 오히려 환자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사인 내가 어떤 방식이 선생님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별화의 촉진과 퇴행의 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별화라는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고, 퇴행이라는 건 유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를 현재에 불러오기 위해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퇴행을 저지하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퇴행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나 마음의 치유는 어느 정도 퇴행이 된 상태에서만 전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퇴행이 됐다는 거는 무의식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증자들처럼 경계선자들은 적절히 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완전히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나 또 상담의 드랍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다룰 수 있는 만큼까지만 퇴행을 허용하라, 그런 말로써 퇴행을 저지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기 중 해석.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할 거면 휴지기, 그러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신경증자는 퇴행 중에 자아의 강도가 꽤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했을 때가 해석이 적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계선자는 퇴행이 너무 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이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석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좀 더 유순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전이 자료의 활용, 이게 마지막 기법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넣은 이유도 낸시 맥윌리엄스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도 좋고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역전이라는 개념은 상담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정신분석학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계선자와 대화를 할 때 이 상대방은 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크게 일어나요. 경계선 구조가 심할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에 뭐 지나치게 휘말려 들어서 동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게 자기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상담을 하시는 분이던 정신분석 상담을 하시는 분이던 대부분 자기 분석을 철저하게 하죠. 이런 훈련들이 병행이 되어 있는데 교육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지도해주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가서 꾸준히 본인도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다루는 거죠. 그래야 지금의 이 감정이 내 과거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계선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로 인해서 떠안게 된 감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한 게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낸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경계선 수준에 있는 환자는 경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대조적인 자아 상태를 지적하며 원시적 방어를 해석하는 치료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환자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퇴행은 좌절시키고 개별화를 지지하는 것이 경계선 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치료자는 또한 환자의 감정이 안정될 때를 기다려 환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역전이에 담긴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